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바윗돌 거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걸으시다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한 번쯤은 바라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할머니 한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매일 새벽부터 거리를 다니며 폐지를 줍는 할머니.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가난한 독거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는 이미 덜컹덜컹 리어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73세의 김옥분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20년이 넘도록 같은 일상을 반복해 오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낡은 리어카에 커다란 마대자루 몇 개를 싣고 집을 나서시죠.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손,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 겉으로 보기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평범한 독거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분리수거함에서 종이와 박스를 꺼내 리어카에 차곡차곡 쌓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올릴 때마다 으이고 하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전 내내 돌아다녀서 리어카가 가득 차면 할머니는 고철상으로 향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얼마나 가져오셨어요? 고철상 사장님이 친근하게 말을 걸면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많아야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이 돈으로는 끼니 한두 끼 해결하기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자식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정말 안 됐다. 저 나이에 저렇게 고생을 하시다니. 편의점 사장님은 가끔 할머니가 지나가실 때 음료수나 빵 하나씩을 건네드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지만 받기를 사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 할머니는 그야말로 불쌍한 독거노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격담은 편의점 사장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음료수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어오셨습니다.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를 사시면서 할머니가 꺼낸 지갑. 그 안에서 편의점 사장님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낡고 초라한 지갑 안에 두툼하게 접혀있는 10,000원짜리 지폐 뭉치들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폐지 팔아서 번 돈이 하루에 10,000원 남짓인데 저 지갑 안에는 왜 저렇게 많은 현금이 들어있지? 편의점 사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할머니가 워낙 조용한 분이라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목격담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로부터 나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폐지를 주우러 오신 할머니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건물 월세는 다음 달에 올려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경비 아저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입에서 건물, 월세, 임대차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세 번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네 부동산 사무실 앞을 지나가던 할머니가 잠시 멈춰서서 유리창에 붙어있는 매물 정보를 유심히 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근처 상가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사장님이 대답하려는 순간 할머니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라고 하시며 급히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동네 사람들은 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할머니가 단순히 가난한 독거노인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무슨 돈이 많겠냐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의혹이 현실이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골목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할머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아, 정말 너냐?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 큰아들이냐? 이 장면을 목격한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에게 그런 아들이 있었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힘든 일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니다.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만 세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편의점이 들어있는 상가 건물, 오피스텔 한 동, 그리고 작은 근린상가까지. 월세 수입만으로도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게 들어오는 상당한 부자셨던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시가총액은 무려 150억 원이 넘었습니다. 매일 폐지를 주어서 10,000원 정도 버는 할머니가 사실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 건물주셨던 것입니다. 돈이 많으시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동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폐지를 주우신 거지?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할머니는 부자이면서도 그렇게 힘든 삶을 선택하셨던 걸까요? 그럼 할머니가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폐지를 주우신 거지? 돈이 많으시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답은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년 전 할머니는 23세 새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남편이 사업 확장을 위해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 돈으로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죠. 남겨진 것은 어린 두 아들과 엄청난 빚, 그리고 23살의 젊은 아내 옥분 씨뿐이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남편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가족을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시에 남편이 남긴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날이 계속되었지만 할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셨죠.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은 누가 키우나? 내가 꼭 이 아이들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내겠어. 할머니는 빚을 모두 갚고 작은 가게도 다시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주었죠.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돈을 모으는 일에 온 정신을 쏟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 한 푼 더 주기보다는 저축을, 맛있는 음식 한 번 더 해주기보다는 절약을 선택하셨죠.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수학여행 가고 싶어. 수학 여행비가 얼마인데? 15만 원이야. 15만 원? 그 돈이면 내 한 달 생활비야. 수학 여행 같은 건 사치야. 그 돈으로 차라리 참고서를 사거라. 큰아들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돈 얘기밖에 안 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힘들어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게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 모으는 게 누구를 위해서인데?
엄마가 돈 모으는 건 엄마 자신을 위해서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 밤 큰아들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할머니는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들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라. 하지만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할머니는 큰아들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 독립했지만 큰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할머니의 마음을 하루도 편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큰아들이 돌아오면 그때는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자. 할머니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들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못해준 것들을 다 해주자.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점점 불어났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내가 돈만 밝히는 어미라고 했구나. 그럼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나? 내가 너무 잘못 살았나? 그때부터 할머니는 자신을 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편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폐지를 주우며 마치 가난한 독거노인처럼 사시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돈밖에 모르는 어미라면 이렇게라도 벌을 받아야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할머니는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큰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걸까요? 사실 큰아들 박준호 씨도 그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자존심과 상처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던 중 작은 아들을 통해서 어머니가 매일 폐지를 주우며 지내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아? 매일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며 사시고 계셔. 뭐? 그럼 엄마가 가난하게 살고 계신다는 얘기야? 아니야. 사실은 엄마는 부자야.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계시고 월세 수입도 많으셔. 준호 씨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폐지를 주우시는 거야? 잘 모르겠어. 아마 형 때문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준호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20년 넘게 그런 고통 속에서 지내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뵙게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난 그날, 동네 사람들도 비로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폐지를 줍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가난한 할머니, 불쌍한 독거노인이라고 단정지었던 자신들의 성급함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만의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가끔 리어카를 끌고 나가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폐지를 주우시는 이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벌이나 고통이 아니라 그냥 몸을 움직이고 싶어서, 그리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다른 눈으로 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허름한 옷차림을 보면 가난하겠구나,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부자겠구나 하고 단정짓죠. 하지만 오늘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람의 겉모습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연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